잘 커왔습니다. 꽃땡강이 참 요즘 아주 예쁘게 핍니다요. 요거는 핑크 꽃땡강이고요. 무늬 꽃땡강입니다. 굉장히 많이 피고 있어요. 무늬에 이렇게 해서 하얀색이 피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피고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엄청 피고 있죠. 무늬에서 이렇게 하얀 게 피니까 색감이 꽃색이 두드러지긴 않아요. 근데 하얀 게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근 2달 피는데요. 안에 수술해 보세요. 약간 하늘색 비슷하게 이렇게 수술이 달려 있어요. 참 특징입니다. 요게 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얀색인데 조금 이렇게 익어갈 때 보세요. 하늘색이 이렇게 수술이 달려 있죠. 꽃땡강 무늬 꽃땡강입니다. 요거는 그냥 꽃땡강인데요. 요거는 수술을 보면 하얗게 이렇게 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아주 막 새순이 자라 나와야지. 이 꽃땡강은 그 햇대 있죠. 햇대가 쭉쭉 자라 나오면 바로 열립니다. 바로 달립니다. 이렇게 묵은 데에서도 이렇게 달리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햇순이 막 이렇게 나오죠. 햇순에서 이렇게 잘 열립니다. 이거 다 새로 자라난 햇순이거든요. 한두 달 전부터 그 끝에다가 이렇게 다 맺힙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햇순을 가지를 많이 받아야 많이 보겠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칼립 용담이요. 여기다 이렇게 해놨더니 아직은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꽁의 달입니다. 씨가 여기저기 떨어져서 발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페르시안 찔레가 정말 예쁘게 피었죠. 그런데 여기 그 잎 정말 깨끗하죠. 이렇게요. 식초나 계피가루나 이런 건 특히 베이킹소다 올려드린 영상에 올려드린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늘떼물. 잎이 이렇게 무성해서 이렇게 잘 자라죠. 마늘떼물을 가깝게 있어갖고 제가 수시로 많이 줍니다요. 근데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중부에는요, 비가 밤에 올해는 참 유난히도 밤에 많이 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렇게요. 디부치나 오늘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요. 야, 옆에 나비사랑 저도 아주 예쁘네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이 그 하루에도 햇빛의 그 강도에 따라서 색감이 변한다는 장미입니다요. 트위스트 셀렉트예요. 이게 비싼 것도 있었고 저는 이게 10,00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색감이 아침에 좀 이게 진하기가 좀 달라요. 하루에도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변한다는데 아주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퍼져 있으면 아주 굉장히 매력 있겠죠. 요거는 엉겅퀴 콧을 굉장히 많이 닮았죠. 산비장이라는 거예요. 미니 산비장이라고 한 달 넘은 전에 이렇게 제가 2포트 사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심은 게 있죠. 그거는 미니 산비장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커요. 그런데 엉겅퀴는 저기가 있잖아요. 요건 가시가 없어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산비장입니다. 키가 지금 한 1m 조금 좀 더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뭐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꽃이 요것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속 핍니다.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해서 산비장이라는 겁니다. 미니 산비장이요. 요거 씹어들려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잘 연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요건 작아요. 한 뺨도 안 됩니다. 이렇게요.
한 뺨도 안 되게 이렇게 미니로 자라는 요런 아이고요. 요거는 그 긴꾸따루인데요. 열매가 이렇게 맺히네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키울 때 꽃을 많이 보려고 잘랐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라줬는데 올해는 열매가 보고 싶어가지고 요게 아직 어리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자르지 않고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열매가 열고 있네요. 그리고 레몬 잘 달리고 있어. 레몬이요 거의 좀 떨어지고 전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4개, 요거까지 5개인데 요렇게 열매가 열렸을 때 레몬이 꽃이 피잖아요. 그때부터 영양 거름을 많이 하셔야 돼요. 레몬은 그래야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레몬이 잘 큽니다요. 뭐 마늘 액비를 주셔도 좋고 그 영양제 알갱이를 올려 놓으셔도 되고 수시로 유박을 올려 놓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가실수들은 영양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무화과인데요. 미니 무화과예요. 하하이고 참나. 요거 한번 보실래요? 빨갛게 벌어지고 있죠. 요렇게. 아유, 아침마다 나와서 제가 아주 요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거 지금 요 빨개지고 있죠. 이렇게요. 재미있습니다. 목마가래쇼. 아이고 정말 요즘 뭐 최악으로 더워서 난리도 아닙니다. 매일 나와가지고요. 이 검은 있죠. 화엽을 떼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야, 참 엄청 힘들어합니다. 선풍기 앞에다가 회전으로 이렇게 틀어주고요. 물은 매일 주고 있어요. 화분이 작잖아요. 이렇게 화분이 작아서 매일 물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이렇게 검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는 가운데서도 시커멓게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죽어가고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온도가 얘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러니까 그냥 매일 나와서 이렇게 따주고 또 보조제로 좀 주고 있어요. 저기를 좀 줬고요. 계피물을 좀 줬고요. 한 2, 3일 또 지나서 또 다른 물을 또 이렇게 주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테 또 다른 물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다른 물 좀 보조제로 이렇게 또 영양제 또 요런 거 대용으로도 줄 수 있는 거 요런 거 한번 오늘 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EM 뭐 용액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어요. 발효된 거. 근데 이제 원액을 이렇게 하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시면 그거를 갖고 와서 쌀뜨물이랑 이렇게 다 발효를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또 발효된 거를 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EM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EM은 이런데 화초 같은데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이킹 소다처럼 약간 좀 살균 작용도 하면서 병충해 균, 뭐, 충,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해주면서 흙 있죠. 토양에 미생물을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그 만들어 줘가지고 요런 화초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하고요. 청소도 하죠.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EM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빨래할 때 너무 표백 그런 저기도 있고 베이킹 그 소다랑 비슷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EM이 그 용량이요 1000대1로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1000대1이면 이게 우리가 큰 물병이 1800이거든요. 여기가 1800인데 여기 1800 조금 안 되게 들어가 있어요. 생수병 큰 거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800이면 1.8cc 2cc 이게 2리터 이게 기준으로 해서 2cc인데 2cc가요. 우리가 그 cc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좀 보세요. 2ml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가 2ml예요. 이거 그냥 그 저기에서 오는 건데 여기에다가 해라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요. 죄송해요. 젊으신 분들은 계량을 잘 하시는데 이제 저희 또래가 되면 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게 되면 얼만큼 되냐면요. 아휴, 진짜 눈꽃만큼입니다. 눈꽃만큼. 요 정도.
요 정도를 여기에다 타서 하셔야 돼요. 많은 용량을 하시면 안 되는데 요 정도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자, 티스푼도 계량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티스푼이 저는 요런 걸 쓰는데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피스푼이 보통 보면 이거 2배 정도 돼요. 제가 옛날에 쓰던 거 보면.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정도. 요 정도. 네 개 정도인데, 요건 작잖아요. 얼마 안 들어가요. 진짜 뭐 깊이도 없어요. 요렇게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그 큰 병, 생수병 큰 거에다가 발효된 EM 용액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티스푼으로 반 정도. 저처럼 요런 티스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건 뭐 거의 뭐 없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이 큰 물병 생수에다가는 티스푼으로 반 정도. EM도 많이 그 혼합을 하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잎이 타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를 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주지 한낮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요. 예방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EM을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희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화분에다 똑같이 물을 주는데요. 자, 이게 요 용량으로 하는데 이런 큰 바켓에 할 때는 참 이 계량이 어려워요. 하우스님 계량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계량이 다 어렵잖아요. 계량이 어려워서 힘든데 이렇게 하나 철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런 게 요렇게 있으시면은 이걸 하나 가득 정도 넣으시면 돼요. EM을 여기 20 ml라고 돼 있잖아요. 요렇게 요만큼 넣으시면 돼요. 자, 이게 큰 통에다가 그러면 뭐 센 건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요거를 이제 하셨다, 이렇게 혼합을 하셨다 이거죠. 그럼 물을 주시게 되고 또 EM을 갖다가 스프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주셔도 되고 스프레이를 하셔도 돼요. 자, EM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목초액을 구입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요새는 좀 안 싸는데요. 3, 4년 전만 해도 EM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좀 보급이 그때는 넓게 이렇게 안 돼 있었죠. 지금만큼이나. 그래서 그때는 뭘 썼냐면 목초액을 썼었어요. 목초액을 쓰는데요. 목초액은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물병 큰 걸로 기준을 해서 수저로 한 수저 정도 넣으시면 돼요. 목초액을 수저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한 수저 정도, 물병 큰 거에다 기준으로 해서 한 수저 정도 넣으셔가지고 스프레이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스프레이를 하셔도 좋고요. 물을 주셔도 좋아요. 물을 화분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여기다 이걸 줬으면 이걸 갖다가 화분에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됩니다. 목초액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목초액 같은 거를 요런 다육이나 바이솔이나 이런 데 주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게 없을 때 목초액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만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요런 것들을 그 목초액에다가 저면을 해도 좋아요. 나중에 물을 줄 때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비가 오는데 비를 맞췄잖아요. 비를 맞히고 난 다음에 선풍기 돌아가고 있는 바로 앞에다가 말리고 있어요. 하나도 무르지 않아요. 다육이를 좀 물을 주실 때는 이렇게 그 비를 맞추시고 물을 준다든지 해서 분을 꼭 선풍기를 돌려서 이렇게 말려주세요.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물고파하는 아이들은요. 그리고 다육이 물을 줬을 때는 물을 주시고 저면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늘에서 그 화분에 있는 흙이 바짝 마르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가시면 아무 탈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급한 아이를 주고 있어요.
카르베 몰약을 또 사용하는 거를 또 안내를 드리면요. 자, 카르베 몰약을 이렇게 흔들어서 해야 돼요. 흔들어서 하셔야 되고요. 이거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2mm 기준이에요. 2mm가 참 요게 어려운데요. 자, 얼만큼이나, 요만큼이에요. 2mm가. 요 바닥에 이렇게 깔릴 정도예요. 요 정도로. 그러면 요거를 큰 수저에다 한번 따라 볼게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요. 티스푼으로 요거를 계산을 해볼까요? 자, 하나, 좀 흘리기도 하네요. 2개, 3개 정도 나오네요. 3개 정도.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휘저어요. 이렇게. 휘저으면요, 농도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가격이 조금 좀 비싸서 그렇고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저는 물을 줄 때 있죠. 자, 물을 줄 때는 가격이 조금 좀 세서 그렇습니다. 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해서 농도를 요 정도로 해서 줘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할 때는 조금 더 진하게 줍니다. 자, 진하게 어떻게 주냐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요. 이게 500ml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0ml 이렇게 해서 주는데 더 많이 주셔도 돼요. 더 많이 주셔도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이러면은 더블로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프레이를 해줘요. 식물들한테요. 그러는데 이게 아주 더 진하게도 줍니다요. 이렇게 해셔서 여기다가 저면도 하고 좀 상태가 좀 안 좋죠. 그러면 이 물을 주기도 합니다. 요 물을 똑같이 그냥 화분에다가 줍니다. 주르륵 흐르게 주면 아까우니까 그냥 살짝 줍니다. 그래도 꽤 많이 줍니다요. 여기다가 주면 그냥 다 바깥으로 유실되는 게 많으니까 이 물을 케첩통이나 꼭지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다가 담아 가지고 줍니다. 저 물에다가 저면 간수도 해주지만 담아서 요런 도로 살짝 주고요. 또 물이 많이 고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한 걸 더블로 주는데요. 농도가 진하게 해도 이거 괜찮아요. 더 진하게도 해봤는데요. 단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빗방울 소리가 나는데 저는 시연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비 오는 날 하지 마시고 화창한 날, 맑은 날 아침 저녁에 이렇게 해주세요.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여름에 힘들잖아요. 거름 영양제 이렇게 힘들 때 영양제 주는 것보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해서 보조로 이렇게 해주면은 영양제 받아들일 준비도 되고 지친 아이들한테 저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스프레이 하는 거는 다 공통입니다요. 식초물도 하셔도 되고 계피물도 하셔도 되고 또 그 베킹소다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맑은 날 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하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3가지를 한번 또 일러 드렸는데요. 이게 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 정답이 아니고요. 살짝 한 가지씩만 돌아가면서 해도 2달 걸립니다. 2달. 그러니까 한두 달 걸려요. 한 가지씩만 하셔도 물 주고 또 저기 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